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실천교사 모임의 어쩌다 교권팀장을 맡게 된 현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실제로 어쩌다 교권팀장이라는 일을 맡게 됐고요. 이 일을 맡기 전까지 사실 어떤 교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일의 특성상 다양한 사례를 접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어떤 교권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이 연사라는 자리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제가 했던 어떤 그 고민들을 여기서 좀 풀어보는, 그리고 같이 한번 해결점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최근 교권 문제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교권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어떤 것으로 회복을 해야 되느냐도 조금 다르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교원이라는 지위, 그러니까 교사도 인간인데 온갖 갑질이라든지 어떤 모멸감을 계속 참아내야 했던 어떤 그런 기본권 부재,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당한 교육 활동도 이제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로 이렇게 신고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소위 이제 가르칠 권리가 부재되어 버린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교사도 사람인데 보통의 사람처럼 기본권을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걸 존중받아야 된다는 점은 저는 딱히 이견이 없고, 어떤 교권 회복의 출발이 그런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점에는 이견이 없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 가르칠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정당한 교육활동 권리, 그러니까 정당한 교육활동 주장, 이제 가르칠 권리,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한테 정말 가르칠 권리가 있을까? 어떤 걸 달라고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인데요. 가르칠 권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매우 상식적인 수준이나 지침으로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의 일단 교육활동 일단 의미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의미가 확장돼서 교육의 자유, 교원의 어떤 자율성, 재량권, 이렇게까지 좀 확대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교사의 자율권 혹은 이 재량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서 교사가 어떠한 교육 활동을 본인의 재량권, 그러니까 본인의 자율권으로 어떤 교육 활동을 운영을 하고, 근데 그 교육 활동의 목적이나 방향성이 보호자의 주장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게 결국 분쟁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되고 그게 이제 갈등이 잘 봉합되지 않았을 때 결국 이제 큰 사안으로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분명 헌법재판소에서도 학교 교육의 범주는 분명히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을 갖는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우위를 가진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 전제를 깔아요. 그럼 이 대목에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재량권을 갖고 뭔가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나? 정말 우리한테 가르칠 권리라는 게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아까 덴마크 말씀을 하셨는데 덴마크, 핀란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서 가서 이제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교육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침에서 정해진 범주 안에서의 교육 활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지도하는 어떤 권리나 책임, 이 정도로 이해하지 수업 중에 자는 학생에게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얘를 깨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사를 겪고 있는 학생의 어떤 개인사에 개입을 해서 엄청난 상담 역량을 발휘해서 그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들한테 부여받은 권리만큼만 개입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참관을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자고 있으면 절대 깨우지 않습니다. 그 잘 수 있는 권리까지 존중을 하고요. 심지어 교실 한켠에 침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침대가 준비되어 있고 거기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라,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죠. 놀라서 저희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저희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이런 걸 질문하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여받은 권리만큼 개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가? 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죠.
우수한 교사일수록 불편한 학부모를 더 힘들어해.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교사 효능감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교사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무언가 자기네 직무 수행에 대해서 높은 성취를 기대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게 학부모와의 어떤 마찰이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훨씬 더 그 어떤 교직에 대해서 불만족하다. 그러니까 우수한 교사일수록 학부모와의 마찰을 더 힘들어해. 뭐 이런 황당한 결론이거든요. 그럼 뭐 어떡해요, 저희? 학부모와의 마찰이 불편하면 저희 효능감을 내려놔야 되나요? 아니면 기대감을 없앨까요? 좀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혹시 보셨나요? 민원이 아예 없는 완벽한 교사라고 하죠. 저는 이걸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최대한 한 20년, 25년, 그러니까 초고속 승진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슬픈 이야기지만 굉장히 빨리 부장 경력을 채우고 문제없이 교감 연수를 받고 아마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좀 슬프게도.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솔직히 이런 제안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권은 지금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어느 정도는 일부 인정하고 과감하게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결심을, 그리고 이런 제안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권리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게 되고 우리에게 정당하게 제대로 위탁받지도 못한 권리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우리의 권리라고 행사했을 때 그 돌아오는 화살들, 그 위험들을 어떻게 예방합니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었고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지금 정성식 고모님 저 째려보는 거 보이세요? 그럼 마음에 안 드시죠? 아니. 그러니까 교권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교권을 지금 내려놓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드시면 두 번째 제안은 어떠세요? 자,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생치기가 나더라도 계속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실 거면 이제는 좀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어떤 나약한 자아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우리가 조금 말랑말랑 하더라도 중심은 단단하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선생님답게 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절대 이제는 좀 침범당하지 말자.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가 어차피 우린 약자. 우리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이런 자조적인 태도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학교 현장은 학생이나 보호자에 비해서 저희가 좀 약자 입장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하면 해결 방법을, 예방 방법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제안은 이런 거죠.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선제적인 예방 방법이나 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같이 좀 공유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다면 정말 이 교육할 권리를 쟁취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하고 싶은 거죠. 일단 첫 번째는 그동안 좀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이제 교육활동 보호 전반에 관해서 법률이나 지침이나 이번에 고시안 등등을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배워야 한다. 이거를 좀 제안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효과적인 예방법. 그러니까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 충분한 노하우를 충분히 이렇게 발굴을 하고 그런 걸 좀 공유해서 충분히 이렇게 안내드리고 특히 적응력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려서 충분히 이제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권 보호와 관련된 지침, 매뉴얼, 특히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라든지 어떤 그 교육청별로 안내하는 어떤 교원 보호를 위한 어떤 안내서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법의 중요성을 알고 좀 초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큰 사안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혹여나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도 신속하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충분히 이렇게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돌아가면 또 전화를 계속 받겠죠. 상담 요청. 전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이제 정말 수고하셨는데 그냥 내려놓으셔라. 그 아이를, 그 보호자를 내려놓으셔라. 일단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의 안전이다. 이렇게 안내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럴 거고 제가 오늘 공유했던 이런 어떤 교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이런 것은 접어두고 계속해서 이제 그 상황별로 최적의 어떤 대응 방법, 뭐 준비해야 될 서류들, 증거들 이런 거를 막 안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논란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저희가 좀 더 이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헤어질 결심, 내려놓을 결심이 아니라 같이 지켜낼 결심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